달 만에도 2달 만에도 폐의 암 종양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진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 분열하고 있구나.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암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보통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도 잘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독한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드시라고 할 때 고기도 다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모든 음식을 다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이제 혼선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뭐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항암 중에, 암 치료 중에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 치료의 접근은 보통 3대 표준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방사선 수술, 항암을 해서 암 종양이나 암 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양과 이 세포는 어떻게든 이제 현대의학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약들도 개발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만 제거했다고 해서 온몸이 건강해졌다? 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두려움은 바로 재발과 전이입니다. 실제 암 사망률의 통계의 90%도 재발과 전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 생긴 종양만 제거하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조직에도 다른 장기에도 암이 생기지 않도록 몸 전체의 환경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몸 전체가 면역력도 올라가야 되고 체력도 올라가야 되고 컨디션도 아주 좋아야 되고 이렇게 몸 전체가 건강해져서 암이 생길 필요가 없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 치료의 한계라고 한다면 이제 몸 전체를 신경 써서 면역력도 막 올려주고 체력도 같이 올려주고 몸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같이 챙겨 나가야만 전이나 재발의 두려움도 훨씬 줄어들고 실제 그로 인한 사망률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식단의 변화가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세포는 늘 분열한다입니다. 온몸은 1년에 한 번, 뼈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이면 온몸의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위장 상피 세포는 5일, 적혈구는 4개월 정도 만에 한번 바뀝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도 매우 놀라운 기적 같은 환자 사례가 1달 만에도 2달 만에도 폐의 암 종양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아, 진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 분열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해서 현재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현재 이제 병원에서 해주시는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된 환자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생겨나는 몸의 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분열을 할까?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잘 드셔야 되죠. 잘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내 몸속에 잘 흡수되는 상태가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화기관이 정말 잘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가공식을 빼고 자연의 음식들을 잘 섭취해서 소화시키고 그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암 환자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라고 봅니다. 현재 막 너무 암에만 집중해 있거든요. 너무 이 암이 더 커질까? 이거 먹으면 커질까? 저거 먹으면 커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줄어들까? 굉장히 암만 바라보게 되는데 암이라는 것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건강한 세포로 우리 몸이 채워지게 됩니다. 암세포는 뭔가 산소 부족, 영양소 부족, 독소 증가 상태, 뭔가 몸에서 이상 신호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암이 그냥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암 환자가 완치라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암만 없애려고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남은 우리 몸, 실제 암이 차지하는 거는 1%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99% 이상의 다른 장기와 다른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좋은 세포로 분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암세포도 이제 NK세포나 면역세포들이 잘 처리를 할까? 이것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누구나 암세포가 생겨난다입니다. 하루에 5,000개씩 누구나 생기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암세포가 처리가 안 되는 거고 면역력이 좋으면 암세포가 잘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만 봐도 암세포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죽이고 내 몸을 못살게 굴려고 탄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암세포가 어떠한 이유로든 늘 세포가 만들어지는 우리 몸의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뭔가의 환경이 산성이라든지 너무 저체온이라든지 너무 독소가 많다든지 여러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이 세포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점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암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다 자각을 해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냥 몰라요.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른 채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혹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고 그 암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심해졌을 때 어떤 주변 장기, 혈관이나 림프를 누르고 막아서 생기는 그런 통증과 고통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각 증상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은 있다가도 사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아무런 자각 증상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교통사고 환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무려 30%, 40%는 암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였던 거죠.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부검을 하니까 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 부검을 하는 병원 시설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셨는데 이제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30% 이상 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혹이라는 것이 몸속에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